네, 미국 증시가 실적 악화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1987년에 주가가 급락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안 좋은 기억을 블랙 먼데이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짜리를 꺼내가지고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예. 그러면 1997년 IMF 이후에 2007년에 위기가 오고 2017년에 또 우리나라의 위기가 옵니까?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뭘 갖다 이제 붙이려는 것들이고요. 87년에 블랙 먼데이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주가가 급락했던 것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일종의 그 컴퓨터를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의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미스터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 한번 해보셔요. 저희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한 것은 맞으니까요. 관련해서 내용들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금 도와줘야 될 흐름인데요. 네네. 지난주 우리가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일단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많이 하락했고요. 글로벌 시장부터 기술적으로 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볼까요? 예, 그러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이제 우리가 1987년 10월 19일 공교롭게도 날짜까지 똑같은데요. 그 자리이고 또 더 가보면 1924년 10월 24일에 그 미국의 대공황을 가져오는 첫 대폭락이 있었죠. 그런데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시장이란 것은 항상 의외의 예기치 못한 그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근래에 나오는 지표 보셨듯이 미국의 지표들은 회복세에 있고요. 중국도 이번에 발표된 GDP가 7.4%지만 곧 이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다음에 3분기를 오히려 경기 바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좀 문제가 설왕설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공포심에 젖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약하고 외생 변수에 워낙 휘둘리니까 이 부분이 좀 불만인데요. 증권 시장을 가깝게는 2000년 이후만 보셔도 묘하게도 3, 4월 그리고 한 10월 전후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춘분을 지나서 고구라든지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는 봄의 끝자락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래서 춘분 내일 모레서 이제 상강 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 묘하게도 시장이 좀 그렇게 변하는데 차트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늘 가지는 저 스스로의 불만입니다만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드릴 때가 있고 현상만 점검을 해 드릴 때가 있는데 현상 점검을 통해서 대응책을 본다면 여러분도 대응이 가능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 주요 기업 몇 개 얼른 보고요. 네. 미국 차트를 한번 보죠. 예, 익히 들으셨겠습니다만 구글이 일찍 실적 문제 때문에 급락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아예 그냥 하락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애플도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미니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휘사도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그냥 급락을 해서 100일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낙폭을 가지고 좀 다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당히 좀 위중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난주 초에 만나 뵀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우 지수나 독일 지수나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고 후행스편이 접점하고 있고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라왔고요. 근데 이건 중간에 이제 점검을 못 해드립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이 왼쪽 고점에서 보면은 일목으로는 또 후행스편이 치면서 26일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자리를 마저 올라가서 고점을 찍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하던 고민하던 차에 악재가 터져버렸는데 여기서 다우지수를 보시면 바로 지지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렇게 60일선과 구름 상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보면 완전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 올 봄 고점과 26주 기본수치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 주에 되게 떨어져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아래서 위험을 달면서 올리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보면 좀 위중하죠. 예, 최근에 계속 하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낙폭으로 보자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을 했고요. 종가가. 그리고 100일선과 121선, 그리고 구름 하단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예, 추세적으로는 장기선을 위협할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오면 바로 기술적 반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은 예, 뭔가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좀 움직인 것이 있지만, 이게 무슨 블랙 먼데이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거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글로벌 증시 상황 봤습니다. 다우는 뭐 아직은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만은 타격은 있었고요. 나스닥은 구름대로 좀 들어가서 선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월초에 오셔서 10월 15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5일 기점으로 코스피는 이제 반등 시도에 나섰고요.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우리 시장 전망 좀 해주시죠. 예, 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수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60일선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저희는 또 시간을 리듬으로 따져보면은 언제 뭔가 변곡점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전에 파동이 좀 정확하게 가고 재반 경제 여건을 통해서 뭐 이번 10월은 예를 들어서 고점으로 온다든지 뭐 3월은 바닥으로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일만 불러드립니다. 거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2주 전으로 가보시면 제가 옵션 만기 예측을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좀 압축 중에 있고 별 힘이 없는데 차라리 떨어져 버리면서 화요일 급락이 오면 수목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파동이 변곡점에서 뒤집어지니까 역경우의 수도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10월 15일을 아마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불러드렸고요. 2월 달에 제가 와우파에서 올해 전망을 하면서 10월 12일을 불러드렸는데 최근에는 15일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 시장을 보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을 휘둘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날 코스닥은 고가로 오고 예, 종합주가 지수는 우리가 다우지수와 같이 살펴보듯이 지지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폭락을 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전망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죠.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왔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동성과 휘발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역대 코스닥 상투를 보면 대체로 고가권에서 이런 덮어 씌우는 포선, 잉글핑 그러고 그죠? 장학행위로 하는데 이 봉이 잘 뜨고요. 일찍 제가 이제 544포인트까지 가자 그러고요. 지난주에 주봉과 월봉에 변곡점이 와 있고 543이 역대 걸리는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그날 오늘 상투칩니다. 급나가십니다 말씀 못 드렸고요. 장중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출발 정시특급 게시판하고 와운에서 얼른 전략을 올려드렸습니다. 코스닥에 경계행보를 내립니다 했는데 우선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6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505, 500포인트에서 504를 찍고 지금 돌렸는데 미국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약세가 오지 않을까. 근데 494에서 500까지는 지지선이 좀 강하게 있고요. 이미 선두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물론 추세 다 무너졌으나 여기서 계속 떨어진다 쪽보다는 종목 선별화되면서 일부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 코스닥 주봉이 13주, 33주 기본수치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꺾여졌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림에 거기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온다 그러면 그리고 그동안 선도했던 종목들이 하락이 오면 여러분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조정받아도 가더라. 라고 했지만 또 뒤집어 보면 과거 역사에서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종합지수를 가보죠. 지난주 26, 17 이런 변화일 60일선 거기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1963이 하락이 절반이고요. 65, 63 이틀 걸리고 금요일날 또 이탈을 했는데 미국이 떨어져 버리면서 지금 가수가 되게 생겼는데 지난번 9월 5일하고 여기가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의 변화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을 한번 따져보자면 만약에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가정법을 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서부터는 반등이 시도될 것으로 보여서 낙폭과다 대행주 중에서 이번에 돌아갈 때 빨리 움직였던 종목들은 눌림 매수를 한번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 이번 3월 고점에서 33주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떨어져도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호를 한번 말씀드려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측이 안 되면 우선 현재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조건이 되면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일별 주가 비교라고 하는 간단한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9일과 17일, 26일 이렇게 각각의 이전 주가들과 비교를 하면서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봅니다. 이미 9일짜리는 매도 신호가 나온 지가 한참 됐고요. 아마 16일 이상째 매도 신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9일 전 가격들이 좀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1930에서 40포인트대 위로 가면 이게 양전환합니다. 낙폭 가다에서 매수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48이고 내일 모레가 33, 목요일까지 26이기 때문에 요 위로 지수가 올라오면은 이 짧은 것들은 매수 신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7일짜리는 멀었습니다. 1990대에 있어서 아직은 매도 신호일 거고요. 26일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3, 42 정도는 아직 매수 중에 있기 때문에 중기 매수 속에서 그 안에서 단기는 매도 중이고 초단기는 이번 주에 지수가 좀 반등하면 매수로 바뀔 수 있다. 예. 낙폭을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주선을 보시면 13주 양봉에 13주 음봉에 13주 양봉에 지난주에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 주에 1900선 위에 존재를 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4 위에 존재하면 다시 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기, 장기 지표는 아직도 매수 신호 중에 빠지고 있고요. 일봉이 지금 16일째 음봉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940선 위만 화수 혹은 수목에 들어가면 단기 매수 신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폭에서 화수 정도에 돌아가면 매수 쪽으로 보셔도 일단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호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개별주들이 크게 약화되면서 대형주로 매개가 올라오다가 절반 상승에 빠져버렸는데 오늘 아무래도 그 좀 약세 영향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인이 선물은 간혹 사도 캐리 트레이드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선물은 좀 들어왔는데 현물은 매도를 하는 바람에 14일째 지수가 올랐더라도 코스피 일봉 자체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현물이 뭐 변화를 좀 매수 쪽으로 바뀌어지는지 부분, 그리고 1900에 한 40선대가 화수에 회복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아마 속도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주말 사이의 움직임 또 이번 한 주 어디로 갈지 주요 변화점들, 변곡점들 예측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